자, 요즘 그냥 쉬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라는데 나라 발전이 어찌 되려나요? 이 상황에서 직주 근접 집값 오른다가 말이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하셨는데, 일 안 하려는 청년들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요즘에 MZ세대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애사심이 없고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가요, 일단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됐죠.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정보를 접하기가 첫 번째 굉장히 좋은 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박봉 받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엔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격차가 너무 커졌죠. 그래서 1980년대, 자, 이때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참 열심히 일할 때죠. 이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는 대기업이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은 한 90은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2020년대쯤 와서 보면은 100을 받으면은 중소기업 한 40 받아요. 4, 50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세상이 미쳐 돌아갔다. 나는 주 69시간 일하고, 요거 이야기하면 또 정치적이라고 하겠다. 그냥 생각난 시간이라서 그랬어요. 69시간 일하고 300만원 받는데 옆에 어떤 친구는 코인 사가지고 3천만원을 벌었다. 물론 이 친구는 3천만원을 벌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5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런 부정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맨날 그런 이야기해요. 라이트하우스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상황이 부정적이니까 그래요. 저렇게 거품이 낀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자,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알고 있죠. 아기돼지 삼형제에 보면은 첫째는 집으로 집을 굉장히 빨리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셋째 벽돌로 지은 애랑 똑같은 시간을 줬으면은 1층 집 지을 때 63빌딩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으면 뭐예요? 후 불면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후 불면 날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후 불면 나라가 늑대가 와서 후 하고 불면 날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전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돼지고기 삼형제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심했다.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과거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즘 평생 직장 개념이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첫 발을 어디다 내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처음 일했던 곳이 월급 200만원짜리 다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직하는 곳이 많이 줘도 250, 300은 넘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첫 발을 내가 300으로 뒤져놨다. 그러면은 다음에 가는 곳은 200대로 보통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좀 팔아봅시다. 저희 형 같은 경우가 대학교를 5학년 다녔어요. 이것도 아는 사람이 보면은 형이 당장 뭐라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약 올렸어요. 맨날. 뭐요? 초등학생이요? 5학년을 다녀? 하면서 약 올렸는데, 아니, 의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4학년 때 보통 전작가 나왔으니까 삼성을 넣었어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졸업생을 받지, 졸업하고서 한 2년 동안 딴 거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받느냐? 잘 안 그러죠. 그러니까 학점 하나 지우고 5학년 다닌 거예요. 졸업과 동시에 들어가려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이거 가족 팔았다고 나중에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첫 발을 그렇게 자꾸 디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딛지 않으면 계층 간 이동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동안에
또 반대로. 근데 지금 상황이 막 비싸게 사람들 주고 쓸 상황은 아니죠. 자영업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자리들을, 근데 그들이 또 청년층들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일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부모 세대들이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때요? 청년층은 일자리가 엄청 감소하고 그냥 쉬는 청년층들이 50만 명이 되는데, 반대로 노년층에서는 60세 이상은 일자리가 늘었대요. 일을 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래요. 왜냐? 첫발을 중소기업 같은데 잘못 뛰면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거든. 왜 결혼을 안 해요? 물론 나 애가 너무 싫어, 내 새끼라도 싫어.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죠. 애를 키워. 그러면은 일단은 애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시간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리고 애를 키웠는데 독립시켜줘야 하는데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 것 같아.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얘를 도와주기에는 나는 노후에 먹고 살 게 없다. 자, 그래서 기사, 아까 뭐 청년층 같은 경우는 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기사가 있는데, 그 오늘 뜬 기사였어요. 청년층 50만 그것도 있는데,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초연금까지 얹어도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집값 잔뜩 올려놨어요. 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부동산 투기를 못 넣느냐? OECD 1위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자녀들한테 뭔가 남겨주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 아는 친구놈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팔아먹는데, 제 아는 친구놈도 저희 방송할 때 광명 집값 오른다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이제 떨어지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팔고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도 줄고 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청년층 일자리가 줄다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으면은 당연히 소비가 돌아갈 수가 없죠. 소비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문제는 지금 물가는 오르죠. 물가도 오르죠. 금리도 오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기 시장 뛰어 들어갔는데 투기한 거는 폭망했죠.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몰려서 그래요. 다 투기 시장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근로소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게 심한데. 그러니까 가장 큰 해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한 번에 다 해결 안 돼요.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해결 안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크고, 왜냐면 내가 평생 일해도 집을 못 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후 대비. 그 다음에 셋째는 육아 문제가 굉장히 크다. 요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결혼하지. 그리고 애도 낳는 거고. 그러면은 요게 해결되면은 상대적 박탈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자, 예전에 비트코인 뜬다고 했을 때 2017년에 비트코인 엄청 떴었죠. 그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게 컸느냐? 아니죠. 집에 컸죠. 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많은데 부동산은 내 삶에 와닿는 거니까. 부동산은 내 삶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본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 자,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가 뭐예요? 해탈했다는 세대예요. 해탈했다는 거. 그러려니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자, 사토리 세대 뭐예요? 우리나라 M4 세대란 말로 대비가 되고 있다. 근데 해탈 이런 거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트족이라고 하죠. 알바해서 먹고 살고 대충 돈 안 모아요. 돈 모으면 뭐예요? 내가 개미와 배짱 있죠. 개미가 있고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1년 내내 열심히 모아서 3천만원 모아가지고 겨울을 대비하는데, 배짱이는 사놓은 집이 3억에 올라서 더 잘 산다.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제길. 뭐 이런 개미와 배짱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그런 것처럼 돈을 모아도 의미가 없어요. 집값이 더 빨리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소확행,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왜 그러고 있겠느냐. 소확행 좋죠. 근데 소확행보다는 대학행을 하고 싶죠. 커다란 행복을 갖고 싶죠. 커학행하고 싶죠. 근데 커학행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도 찾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가 일해서 뭐해? 1년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받고 또 1년 일하고 또 3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적당히 살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고. 아니면 한탕을 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예 MZ세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우리 나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이런 쪽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예요? 유튜버. 뭐 저도 유튜버지만. 그래서 좀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저희 같이 하려면은 한탕은커녕 개뿔, 소확행은 개뿔, 워라벨은 개뿔.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정상화되고 아마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한 10년, 20년 낮은 세대에는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배우가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이런 장점은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좀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러고 살죠. 딱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경제 동력을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합니다.